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69페이지 필기노트 10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결 신청 관련된 B급 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재결 신청권은 사업 시행자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 일반적인 그 수용 플러스 그다음에 손실보상 같이 포함되는 것이 이제 이러한 재결 신청이고요.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은 피수용자하고 사업시행자가 둘 다 신청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인 토지 수용에 관련된 재결 신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이 부여된 사업시행자가 이 권리에 의해서 토지 수용인의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구하는 절차를 우리가 재결 신청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재결 신청 관련된 내용에서 특히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협의의 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에 이제 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결 신청 기간은 토지보상법에서는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인정 시행이 있은 날로부터. 근데 개별 법령에서는 사업 기간 내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할 토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재결 신청을 사업 시행자만 왜 재결 신청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그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 신청을 해버리면 결국 사업 관련돼서 재결이 실효되고 그러면은 뭐 사업이 이제 죽서버리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업 시행자만 재결 신청을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 신청 청구권 특 A급 별표 3개점. 최근에 이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재결 신청에 대응해서 피수용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얼른 재결을 신청을 해다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재결 신청 청구권이란 협의 불성립의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 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과 공평의 원칙의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930 2148에서 이제 이런 판례를 판시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몇 개 판례가 더 있습니다만은 자, 재결 신청 청구권은 누구요? 피수용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간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경우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이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법령에서는 그 성실한 협의 30일 내에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청구의 기간은 협의가 만료일부터 재결 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즉 우리 법령에서는 이제 사업 인정 후 1년 이내라고 볼 수 있겠고 개별 법령에서는 사업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협의가 불성립 또는 불능인 경우에 그 다음에 사업 인정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사업 시행자가 협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협의 불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하다, 그렇죠? 936 9064, 936 2902. 2010도 9457, 그렇죠? 2011도 2309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해서 이런 판례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결에 관련돼서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34조에서 서면으로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구두로 한 재결은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 신청 청구의 효과. 사업 시행자는 재결 신청 의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재결 신청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60일이 경과한 다음에 지연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나온 판례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적의한 경우에 종전의 민사소송 판례에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의 판례에서는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적의 확인 소송을 다툴 수 있다. 2018도 57865 172페이지 필기노트 밑밑인 거 별표 3개 쳐놓으시고 딸딸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앞에서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 2011도 2309에서 한번 판례가 판시한 바가 있는데 과거에 종전에 97-13016 판결에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월이 흘러서 2018도 57829에서는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또는 그 부작위 관련돼서는 부작위 뭐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작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나 또는 업계에서 약간 그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해서 부작위 한다는 것은 자 부작위의 개념이 중요하죠. 부작위라 하면 당사 신청에 대하여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이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73페이지에서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이 판례가 있죠. 2012도 22966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이 구문화재 보호법 관련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구문화재 보호법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용 절차를 개시한 바 없는 경우에 거부했을 때는 재결 수용 청구 거부했을 때는 거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암기해 두시면 되겠고요. 지연 가산금 다툼에 대한 판례들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중에 보증서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재결 실효 및 재결 신청의 실효와 사업인증의 효력, 즉 17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재결력이 상실되면 재결 신청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사업인증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면 사업 인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돼서 전부 백지화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다. 845 158 백지 상태로 환원된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재결, 이것도 A급이죠. 자, 수용재결 관련돼서 수용재결 자체의 개념과 그에 대한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성립,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절차,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실효와 그 다음에 권리구제가 중요한 건데 불복이 중요한데 앞에 이제 개념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재결. 여기서 이제 재결이라는 것은 이게 수용 재결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행정심판법에 있는 재결과는 다르다. 자, 행정심판법에 있는 재결은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한 결과지만 토지보상법에 있는 재결은 원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전제를 깔고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법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재결만 나왔다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3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결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토지보상법의 재결 원처분을 주로 얘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항상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상의 재결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이고요. 별도 그냥 재결하면 토지보상법의 재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에서 재결이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행위가 행하는 공용수행의 종국적 절차를 말하며 공익과 사익의 조화의 취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정에 해당한다. 또 기속행위이면서 그렇죠?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그 보상금에 관련돼서 증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재량의 성격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제3자 행정이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관할 토지 수행의 수용 관련 사항을 판단하는 것은 공법상 대리의 성격도 일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수용재결의 성립 관련돼서는 우리가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재결 기관은 어디예요? 175페이지에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됩니다. 자, 국책사업인 거나 두 개 광역시도가 걸쳐 있는 경우 또 광역시도가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의 중앙토지수용회에서 하고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하는 경우에 우리가 지방토지수용회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결사항 제50조 내용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그다음에 손실보상, 수용사인의 개시일과 기관, 그밖에 이법 및 다른 법률에 정하는 사항 4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최근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재결 내용에 관련돼서는 2018도 42641 그래서 우리 원래 이제 수용 재결과 사용 재결이 같이 있는데 수용만 재결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는 위법하다라고 하는 최근 판례가 있어서 2018도 42641 판결은 별표 쳐 놓으시고요.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결의 범위에 관련돼서는 자, 재결에 주장하지 않은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즉 불고분리 원칙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 또는 관계에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재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형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난 후 그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6페이지 수용재결 절차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법정 절차 관련된 내용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결 신청하고요. 공고 열람하고 심리 의견 진술합니다. 자, 별도로 이제 화해 같은 경우는 뭐 수용 절차에 있다기보다는 별도로 위원 3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화해도 권고할 수 있다. 임의 절차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심리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내에 서면으로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14일 내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산 오기가 있거나 뭐 이래 하면은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탈 토지수용위원회가 신청한 일부에서 재결이 빠뜨린 경우는 그 빠뜨린 부분의 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 계속된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결의 효과, 그래서 재결의를 기준에서는 우리가 토지보상금 지급 공탁 의무가 있고요.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 의무, 위험부담 이전 이런 게 있고, 수용 개시일 기준에서는 권리의 변동, 그렇죠? 원시 취득이죠. 대집행, 환매권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결의 실효죠. 42조에서 자, 재결에서 정한 수용이 개시일날, 수용 사용이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재결의 실효고 사전보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결의 사유는요,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고요. 또는 사업 인정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 공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재결인 경우만 그렇고요. 이의 재결인 경우는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권리구절에서 실효가 됐을 때 우리가 손실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별도로 뭐 항고쟁송한다 하더라도 뭐 실효성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 문제로서 재결 신청과 사업인정 효력 앞에서 잠깐 봤는데 재결에 실효되고 재결 신청 또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면 전체적으로 그 사업인정 기간도 다 지났어요. 재결 신청 기간 다 지나고 그러면 결국 그 수용 절차 일체가 백지화된다. 판례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결에 대한 불보, 이거 별표 3개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83조 규정에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의 성격인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8페이지 자, 이의신청이란 관할 토지수용의 위법부당한 재결에 의해 권익을 침해에 당한 자가 중앙토지수용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피수용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토지보상법 제83조에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으로서 임의주의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의 청구는요. 이의신청의 대상은 수용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보상금 결정을 다투는 경우 이런 걸 둘 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당사자, 토지소유자 관계인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의신청 기간이 되게 짧죠. 특별법상 행정심판인데 이게 그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용인계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합헌적 규정으로서 판례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의 제기 효과, 그래서 중앙토지 심리 하게 되겠죠. 중토위에서 심리 이의 제기를 할 거고요. 집행부정지 원칙 88조에서 이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사용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의 제기를 나오겠죠. 자, 이의 제기를 나오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어떻게 돼요? 이에 위법부당한 판단을 해주는 거죠. 이의 제결. 자, 이의 제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토지보상법 제86조에 규정하고 있고요. 자, 180페이지에서 제결 확정 증명서 청구라든가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의 제결의 그 실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법상 34조 재결은 실효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이 재결에 대한 부분은 별도 실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행정소송 관련돼서는요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죠. 행정심판으로서
이의 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그러면 이의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원초 분지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수용 재결을 일반적으로 소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소 소송이죠. 자, 85조 제1항에서 규율 하고 있는데요. 자, 취소 소송이란 관할 토지 수용에 위법한 수용 재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토지보상법 제 85조 1항은 원처분지를 채택하고 있죠. 자, 원처분지는 원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재결에 대한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얘기하죠.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소외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1페이지 대표적인 판례 2008도 1504 별표 쳐놓으시고요. 딸딸딸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83조 85조가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렇죠. 181페이지 판례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하면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회 또는 지방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 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다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 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 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소기간 결국은 이제 이 취소 관련돼서 이 나머지 그 법률상 이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단지 준수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제소기간 관련돼서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 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이의 재결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각각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집행 부정지 원칙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리 판결 뭐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이죠. 뭐 우리 그 행정 소송으로 규율돼 있어서 사실상 뭐 무효등 확인 소송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이제 판례로서 인정되고 있는데요. 2016도 64241 판결 요거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딸딸딸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용 재결이 있었고요.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가 낼름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고 잔여지까지 사줬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업시행자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을 했죠. 지급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 날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사업시행자는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금을 주게 되면 이중 보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피수용자는 수용의 개시일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 재결은 실효되었고, 그 수용 재결은 실효된 것을 기화로 수용 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피수용자 말대로 수용 재결이 실효된 것은 맞고, 그래서 재결은 무효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 갈 때와 그다음에 화장실 나올 때와 지금 그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 종전에 수용 재결에서 그 이후에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금도 받고 자녀지도 다 사주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이미 보상금을 다 지급을 하고 자녀지까지 사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미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 완료를 했는데 수용의 개시일날 그 보상금이 처음에 수용 개시일날 보상금보다 협의를 통해서 받은 보상금이 3천만 원인가 좀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수용자는 변심을 하고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수용 재결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대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왜? 결국은 수용 재결 무효 확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것이죠. 자, 182페이지에서 밑줄 친 데 한번 보시면 이때 보상 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를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을 정할 수 있고, 이처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그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 취득, 즉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 수용인에서 재결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여 재결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사업시행자는 수용이나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승계 취득을 통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권을 이제 갖고 온 게 되겠죠. 자,
자, 183페이지에서 자,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시제를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토지 수용인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소유권까지 다 주고받고 돈 받고 땡 쳤는데 다시 너 왜 수용의 개시일 보상금 지급 공탁을 안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용 재결은 실효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어떻게 봤을까요? 자, 4번 쟁점에서 183페이지 협의 취득서를 작성하였고 소유권 이등까지 마친 점. 두 번째, 원고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협의 취득서에는 이의를 유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는 점. 원고로서는 보상 금액을 일찍 수령하여 상당한 액수의 지연 손해금 채무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원고가 55개 채무가 있어서 하루 이자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일에서 55일 그 수용 재결이 있고 수용 개시일 사이에 그 시간을 버텼다 그러면 하루 이자를 계산해 보면 그 기간이 한 1억 5천 이상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채무를 피할 수가 있었고요. 사업 시행자라도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취득하였어요. 3천만 원 싸게 했습니다. 상호 포괄적으로 이익을 절충하여 합의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수용 재결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한다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별도의 협의 취득 절차에 따라 참가인 앞으로 소유권 연등기가 맞춰진 것이라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 무효 확인 판단을 받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무효 확인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필기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증소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